자, 장 사장님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면은 네. 자, 그러면 뭐 과원에서는 이제 끝나나요? 과원에서 할 일은? 아니 수확하고 감사비를 줘야 되는데 예. 어떤 걸 줘야 되는지. 뭐 일부에서는 감사비료는 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감사비료는 우리가 산 후에 몸조리 하듯이 사과도 똑같습니다. 과일도 수확을 하고 나면은 감사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제 감사비료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땅에다 주는 방법이 있고 연면시비에 네네.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저온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제 저장 양분을 한참 축적을 하고 또 내년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온기 때는 우리가 땅에다 비료를 주면은 비료가 분해돼서 흡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감사비료를 주는 방법이 연면시비가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비료 주는 거는 크게 질소 성분하고 그다음에 네. 마그네슘, 꽃눈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주는 붕산,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지금 응애 월동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응애를 좀 밀도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뭐 기계 유제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혼용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료 양은 네. 수령이나 또는 금년에 수확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따라서 비료 양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장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물 500리터에 요소 한 12kg 정도, 네.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도 같은 양으로 한 12kg, 그리고 붕산은 굳이 많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500g 정도 500g.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래도 응애가 비교적 깨끗합니다. 아마 응애는 원주가 못 볼 뿐이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월동 응애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계 유제를 한 5리터 정도 이렇게 4가지를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가들께서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뭐 감사비를 주는 것까지는 하지만은 관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기상을 보면은 10월 중순 이때까지는 비가 그래도 조금씩은 내렸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거의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M9 대목을 활용한 그런 과원이라면은 수확 후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해 발생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수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뭐 평소에 2시간, 3시간 줬다면은 수확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분한 양을 관수를 해주시고, 그 대신 자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7일에서 열흘, 10일 간격으로 얼음이 얼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뭐 한 3회나 4회 정도 흠뻑 물을 주고 나면은 아마 월동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또 내년에 봄철에 그 저온이 왔을 때 이런 그 동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덜 받게 이렇게 그 건강한 나무를 키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1년 동안 고생해서 뭐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저장용 사과는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수확 상자를 한번 보시죠. 상당히 깨끗한, 밑에 지금 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깔아놓은 망패드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흙이나 곰팡이, 이물질이 전혀 안 묻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부분, 즉 수확 상자 청결 상태, 그리고 압상 방지용 이런 망패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는 부분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1년 동안 고생해서 생산한 과일의 품질,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입했을 때 이런 안전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만약에 수확 상자가 좀 이물질이 많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그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깔아놓은 이런 망패드도 가급적이면 새 걸로 교환을 해주세요. 뭐 작년에 썼던 거 다시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야 저장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패과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수확을 해서 선별하고 저장고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뭐 원 MCP, 즉 저장 개선제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저장 개선제 처리를 했다고 해서 사과가 호흡을 안 하는 거는, 사과는 지속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또 에틸렌 가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입고하고 한 달 정도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환기를 반드시 해서 저장 장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장 장애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과일 구매해서 먹으려고 잘라보면은 속이 갈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저장고에 들어있는 전체 사과가 다 그런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좀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또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는 상대 습도가 90%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습도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감모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확하고 나면은 1년 농사의 마무리입니다. 1년생 작물은 파종해서 수확하면은 농사가 끝나죠. 그러나 사과처럼 이런 단연생, 영년생 작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자, 수확을 하면은 1년 농사의 끝이 아니고 또다시 새로운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우리가 과원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농사는 1월에서 12월까지 어느 시기가 됐건 내가 현재 밭에서 하고 있는 작업, 이런 것들이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모든 과정의 그 하나하나를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년 1년 동안 여러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한테 혼나요? 제가 혼내, 제가. 사장님한테 혼나요? 잔소리가 많아서. 잔소리가 아니지. 그게 되게 잔소리야. 잘 따라하는 거야. 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니 그래서 또 이런 거 찾았어. 긴장을 많이 했나 봐. 그 아까는 뭐 신나게 잘 땄는데 카메라가 좀 놀래 따지고 손이 놀래서 지금 손이 떨려. 이게 지금 딸 때 사과 이쪽 반대쪽 다 빨갛게 익은 거 골라서 네. 따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시겠어요. 이런 거 안 보고 따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 이런 보고도 게- 잘 따시는데? 달리는 나무. 뚝뚝뚝뚝 따버리는데. 완전 달리는 나무라서. 잘 익은 나무는 그냥 봐도 다 익은 건가요? 아니, 이렇게. 얘는 연하잖아요. 네. 얘는 진하잖아요. 네. 이렇게 진한 나무는 네. 이렇게 돌려도 다 색깔이 익구나, 들어와 있어요. 거의. 네. 이런 게 따로. 이거는 조금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는 좀 덜하죠. 조금 덜 익으니까 네. 좀 놔뒀다가 이제 다음에 네, 수확할 때 네. 하시고.